네, 어제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제2차 재판이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분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예. 예. 아침에 방송을 2탕이나 하시고. 예,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예,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 거기가 너무 한 번에 많은 출연진을 모시고 가셔가지고 섭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아, 그래요? 한 번에 막 국회의원을 3, 6 막 이렇게 예, 모셔서 방송을 해가지고. 예. 자, 어제 그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어쨌든 어제 촬영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데도 정면을 응시하고 아주 이렇게 뻣뻣했던 그분이 정작 재판이 시작하니까 꾸벅꾸벅 졸았다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잠에 빠진 듯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이제 의외지 않습니까? 네. 프레시가 터지기 전까지는 터질 때도 네.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판이 진행되니까 졸렸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과음했나. 과음? 폭탄주. 예, 재판 앞두고 막 열받고 신경 쓰니까 폭탄주 과음해서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일정 부분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거 아닌가도 싶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헌재에서도 자기의 어떤 선전장으로 활용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고 지난 1차 재판 때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 좋은 효과는 아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프레임 전환을 해보자. 동정론은 쪽으로 세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는데 동정론이 일 수 있을까요? 안 일죠. 안 일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렇게 해보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그 지난 첫 번째 재판에서는 93분간 혼자 얘기를 하고 막 야단치고 뭐 공소장이 난삽하다느니 하면서 검사들 야단치고 뭐 재판부한테 재판 이렇게 할 거냐라고 화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6분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을 좀 전환해보자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전략이다. 통상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이 말을 많이 하고 윤석열 내란 수기했던 태도를 취하면은 재판 결과 뻔합니다. 유죄입니다. 형도 높이 선고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건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이 지난 1심 재판 때처럼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은 이제 그렇게 90몇 번에 걸쳐서 검찰과 재판부를 훈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아마 그 변호인들이 수기한 결과 이게 별로 재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있던 이제 차주 재판은 이제 5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런 방식으로 바뀔까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 6분간의 발언 가운데 계엄령은 칼과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다. 6번 발언하면서 그런 내용을 했죠. 그런데 그 역시도 궤변이지 않습니까? 궤변이고 전체적인 취지가 평화적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계몽령이 있다는 주장입니까? 이것은 헌재에서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역시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개처럼 맞아요. 칼은 어떤 그 칼은 무색 투명하고 가치 중립적이죠. 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집도도 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 살인한 겁니다. 다만 상대가 잘 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말 잘했어요. 맞아, 칼 들고 자기는 살인을 하려고 했어요. 윤석열은 칼 들고 살인하려고 했던 거다. 맞은 거죠. 살인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죽이려고 했고 법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런 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걸 피한 것이죠. 살인을 하려고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살인을 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살인하려고 한 거다. 일종의 자백이다. 이렇게. 자백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로서의 윤석열은 어제 공판에서 스스로의 범죄를 자백한 것이다. 그렇죠. 칼은 가치 중립적이 맞다.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는데 무조건 칼을 가지고 있다 살인을 보면 안 된다. 근데 본인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죽지 않은 게 우리가 잘 막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도 없었고 비상 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나라의 상태가 비상이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다. 그게 이제 계엄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공으로 됐으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고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 치더라도 과연 방법이 그렇게 정당하냐 이것이죠. 토론을 하고 국회에서 협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결정문에 담은 핵심이 정치를 해라 계엄을 하지 말고 아무리 예산 문제가 있고 입법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국회로 유리창문 깨고 들어오고 이거는 안 된다. 그것은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핵심인 건데, 근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내란 수계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 윤석열 머릿속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정치인이 아니죠.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줘야 되는 거야. 검사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원사이드적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피의자 불러서 내가 물어본 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쪽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게 체화된 사람이라 이것이지. 근데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 내려놓고 나와서 뭐 저처럼 2년 반 빡빡 기면서 모든 걸 내려놓으면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죠.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큰 자리는 대통령이 됐는데 총장 때는 마음대로 했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네. 야당이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 방법이 나온 거죠. 불법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런 공감 능력과 민주주의를 배웠다면은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극인 것이죠. 국힘이 국민 앞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다음 정치인의 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양자로 데려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건데 지금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또 유사한 상황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양자로. 한동훈도 그렇죠. 한덕수 뭐 한동훈은 지금은 양자는 아니고 이제 아니죠. 양자는 아니죠. 양자는 그분인데 한동훈 대표도 그러한 정치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하다가 이제 대권 후보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감 능력이 있는가?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문제고. 한덕수는 한동훈보다 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평생 관료만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윤석열을 입양했을 때 가져온 전철을 또 답습할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수혈을 한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힘의 당규에도 어떠한 선거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후보자를 내지 않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과감히 국힘에서 대수롭을 안 내버린다.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은 엄청난 반향이 있을 겁니다.